안녕하세요, 마음마루입니다. 오늘은 기질마다 자존감 회복 방법은 다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중에 첫 번째 강박적 성격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많이 아시겠지만 강박적 성격 구조하고 강박적 성격 장애는 다른 거예요. 강박적 성격 구조가 더 스펙트럼이 넓은 거예요. 강박적 성격 장애는 DSM-5에서 이야기하는 8가지 기준 중에서 4가지 이상을 충족하게 되면 강박성 성격 장애로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고 그거에 적절한 치료 계획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강박적 성격 구조는요, 물론 이제 진단을 내리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강박적 성격 구조 안에는 주로 이제 신경적 성격 구조에서부터 정신적 성격 구조까지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수준별로도 분리를 하거든요. 강박적 성격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대부분은 강박적 성격 구조 중에 신경직적 성격 구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이제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이제 다양한 이유는 성격이나 기질이 형성되는 과정이 자기를 형성하고 자기의 기능이 성숙되어 가고 방어 기제가 성숙되어 가고 나와 타인의 관계, 경계를 설정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어떤 기질이나 성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 중에 강박적 성격 구조라는 하나의 구조 기둥,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러한 기둥들이 한 10개에서 한 12개가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적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요 구조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위에 이제 다른 연극성이라든지 자기애성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조합되면서 하나의 기질이나 성격을 이루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을 이해하는 거는 보다 복잡한 과정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강박성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떨 때 이제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때 그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그 성격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불안이에요. 불안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대처 방식에 따라 성격 구조가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강박적 성격 구조는 이제 불안이라는 거를 통제와 완벽이라는 그 틀에 가두고서 이제 조절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우울성 성격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불안을 좀 억제하거나 억압하면서 다루려고 하는 그런 성격 구조예요. 회피는 불안을 좀 회피하는, 이렇게 불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성격 구조가 달라지는 건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불안은 그 처음에 우리가 태어났었을 때 우리는 엄마하고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인 채로 있잖아요. 그러다가 10개월 후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몸은 분리된 상태인 건데 아이는 이걸 분리라고 느끼지 못해요. 한 생후 6개월 전후까지는 아이는 엄마하고 그냥 한 몸인 걸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걸 공생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엄마하고 나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아이는 하나로 느끼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때 느끼는 어떤 고통이나 불쾌에 대한 부분을 엄마가 이제 반응해주면서 아이가 그때 정서도 알게 되고 자기 존재감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엄마가 좀 잘 반응해주고 항상 옆에 있어서 관심과 사랑으로 이렇게 아이 옆에 있어 주는 그런 환경이 갖춰진 아이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아이의 기질적인 부분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 엄마의 기질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 엄마의 정서 상태,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아이를 낳았을 때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을 수도 있고 또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했을 수도 있고 이러한 불안정한 부분들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서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아이가 자기 정서에 대해서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경험들을 갖게 돼요. 그때 오는 불안을 처리하는 방식들이 그 성격마다, 성격 구조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강박성 성격 구조는 이때의 불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과 통제라는 틀 안에 가둬 놓고 이걸 이제 처리하는 건데요.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때 우리가 이제 뇌가 이제 발달할
할 때 먼저 이렇게 감각적인 부분들, 정서적인 부분들, 변형계와 관련된 정서적인 부분들이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달하는 게 좌측 쪽 언어라든지 논리라든지 이성이라든지 판단, 계획 이런 것들을 주로 관여하는 좌뇌가 그 다음에 또 발달을 하거든요. 물론 서로 뇌라는 게 상호작용하면서 연관돼서 발달을 하지만 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뇌가 이제 발달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이 불안을 다 이 좌뇌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라는 거, 감정이라는 건 우리가 사실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느끼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감각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이 아이는 그 정서를 느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 위협적인 거고 그것 자체를 안 느끼려고 이걸 분리시키고 뭐 방어기제 용어로는 이제 격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분리시키고 이걸 생각으로 아니면 지식으로 합리적인 부분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내면화한 건 뭐냐면 아이 때는 다 부모님이 내 관계에서 주로 많이 내면화 되잖아요. 내가 엄마가 말하는 통제 질서를 내가 잘 지켜야 된다. 그 안에는 뭐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당이나 금지가 다 그 안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잘 통제해야만이 내가 존재적으로도 사랑받을 수 있고 내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아이가 믿게 된 거거든요. 강박적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그래서 이 아이는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규범과 규칙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표현을 하자면 내가 이런 것들은 해야 돼.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 이러면서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불안한 마음을 내가 조금 없애기 위해서 많은 도미노들을 갖다가 쌓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실수로 넘어지면 그거와 관련된 것들이 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더 많은 도미노를 세우면서 그 불안을 관리하고 또 이게 또 실수해서 넘어지면 또 많은 것들을 세우면서 또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도미노들을 갖다가 자기 주변에 막 이렇게 세워놓은 아이인 거예요. 이런 아이가 엄마가 볼 때는 어떨까요? 엄마가 볼 때는 너무 좋죠. 예. 알아서 얼마나 잘해요. 예를 들어서 얘도 아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도 아이인데 뭐 한 몇 년 있다가 한 3살 됐더니 동생이 태어났어요. 예.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가 형이니까 너 동생한테 잘해줘야 돼 막 이런 얘기 계속 아이한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아이는 어떻겠어요? 아, 나는 동생한테 잘해줘야만 내가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자꾸 확인하게 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아, 나는 내가 동생을 잘 돌봐야 돼. 그래야 내 걸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뭐 동생한테 뭐 장난감을 양보해 주니까 엄마가 굉장히 예뻐해 주고 그러면 아, 나는 양보해야 되는구나. 동생이 이렇게 잘 봐주면 예뻐해 주면 동생 또 이렇게 예뻐라 해주면 엄마가 또 날 예뻐해 주니까 아, 나는 동생을 예뻐해 줘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마음 구조가 형성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 아이는 자기 정서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기 안에서 정서가 느껴지면 그 정서에 대한 부분과 자기를 연결하고 충분히 마음 안에서 머물게 하는 과정 없이 다 통제하고 그 사고로 이런 정서들을 갖다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감정이 어떤 건지 싫은 게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희미해져 가고 뭐만 남냐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규범과 규칙, 기준, 절차 이런 것들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담해서 오면 뭐 어렸을 때 이렇게 경험 들어보면 뭐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어리광도 한 번도 못 부려본다든지 그러니까 아이니까 어리광 부릴 수 있잖아요. 그쵸? 예, 땡깡도 부리고 매달려 보기도 하고 짜증도 내보고 근데 그런 거를 잘 못 해본 거예요. 아이이기 때문에 미성숙한 부분들이지만 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금지하고 안 했던 분들이 많아요. 이 강박성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리고 또 그 쉬지도 못해요. 왜냐면 쉼이라는 거 자체도 되게 금지한 거예요. 상담 안에서 저는 왜 이렇게 쉬는 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어디 놀러 가면서도 막 해야 할 거 준비하거나 그 안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뭔가를 계속 하고, 그래서 사실 이 강박성 성격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벗어나기 어려운 게 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잘 조절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꽤 많은 것들을 실제로도 얻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에 강박적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많거든요. 오늘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생각하니까 그거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그쵸? 예. 그리고 뭐 일도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아요. 뭐 아주 큰 성공은 아니더라도 꽤 직업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요. 뭐 관계 안에서도 꽤 믿음직하고 신뢰로움, 책임감 강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양성 기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분이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제 더 이상 이게 통제가 안 되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거예요. 왜?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우리가요,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그게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쵸? 네. 또 이분들이 중요한 관계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중요한 친구, 소중한 친구도 생기고 소중한 애인도 생기고, 결혼하면 와이프, 자식, 이런 소중한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 소중한 사람들도 이 통제 안에 다 들어와야 돼요. 네. 근데 이게 갈등을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만 삶이 유지됐던 사람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삶이 무너지고 자기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나름대로는 너무나 괴로워서 힘들어서 뭐 상담에 오시게 되든 어떤 증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이분이 권위적인 건 아니지만 질서라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뭔가 옳지 않은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규범과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또 얘기도 못 한단 말이에요, 잘. 그걸 그냥 자기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분이 관계 안에서 고립돼요. 술자리도 잘 안 가요. 예. 왜? 술자리 가면 내가 실수하게 되고, 실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불편하거든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쵸? 예. 모든 관계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면서 힘들어지고, 모든 정서를 통제하려고 하면서, 모든 욕구를 통제하려고 하면서, 모든 욕구를 완벽 안에 가두려고 하면서 힘들어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무너지면은 이분들은 이제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존감을요, 회복하려고 하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불완전함을 받아들여야 돼요. 불완전함. 이분한테는 너무나 힘든 거죠. 그 불완전함. 뭐 물론 강박증하고는 다른 거지만 그 강박증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라벨 하나하나 이렇게 다 맞춰서 정리정돈 하잖아요. 정리정돈 강박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흐트러지었을 때 굉장히 불안이 올라오거든요. 예. 손을 씻을 때는 안 불안해요. 예. 손을 씻을 때는 만족스럽단 말이에요. 불안을 가라앉히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는 괜찮단 말이에요. 예. 근데 내가 뭔가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은, 세균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엄청 불안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박적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도 그 불완전함, 내가 통제 불가능함, 통제하지 못함, 불완전함, 완벽하지 않음, 이때 느껴지는 감각에 내가 조금씩 나를 노출시키고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자기감이, 자존감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라고 내 자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느라고 내 자존감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분들이요, 정서를 굉장히 금지시켜온 사람들이잖아요. 안 느끼려고 해요. 이 불편한 걸 느끼면 어떻게 돼요? 완벽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정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가장 쓸데없는 게 뭐 내 마음이 어떻고 내 기분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할 시간에 넘어진 도미노 세워야 되고, 그런 얘기할 시간에 내 주변 똑바로 정리해야 되고, 할 거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놀러 가도 할 걸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내 정서, 내 감각 이런 것들을
자꾸 느끼려고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느끼지 않으면 절대 그 회로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머리가 좌뇌만 이만해지고 우뇌는 잘 안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꺼진 불들, 꺼진 그 신경 시스템들을 다 연결한다고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마치 다리가 우리 기부스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근육 운동 하잖아요. 계속 그 부분을 그 죽은 근육을 살려낸다라는 각오로 내 정서적인 감각을 느끼려고 해야 돼요. 사실요, 기능적인 강박성 성격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분들이 정말 자기가 힘들어지는 순간, 아니면 그분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족이라든지 소중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질 때, 그래서 갈등이 커졌을 때, 그때는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다간 내가 죽겠구나, 이 관계가 진짜 깨지겠구나. 그때 오시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정말 자기 정서, 자기 감각에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도 산책하면 계속 생각하느라고 예쁜 거 하나도 못 보거든요. 그때마다 와이프가 옆에서 알려줘요. 막 뭐 얘기하고 있으면 와이프가 우와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이렇게 봄에 이렇게 파릇파릇 올라온 그 녹색 예쁜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면 저도 가서 의식적으로 가서 보려고 해야 보여요. 근데 짜증이 올라와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 보러 가면은 나 무시받는 것 같고 짜증나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같이 가가지고 봐야 돼요. 향기도 맡아보고 그 나무가 얼마나 예쁜지도 보고 꽃 피운 것도 보고 이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봐야 돼요. 달리기 할 때도 내가 기록에 집착하거나 얼마나 뛰었냐, 얼마나 빠르게 뛰었냐 이런 거 말고요. 내 호흡 느끼고 발바닥의 감각 느끼고 발바닥에 엄지발바닥 이쪽으로 이렇게 닿는 느낌으로 뛰는 게 또 그 러닝 하는 데에서 좋은 자세를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발바닥 감각이라든지 내 피부에 느껴지는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느끼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올바른 거, 옳고 그름 이런 거 말고 조금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 선호에 대해서 선호를 알아야 나다워질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선호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 규칙,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틀 안에서만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의 선호라든지 내 욕구라든지 내 감정은 다 짓밟아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너진 거예요. 자존감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자기 감각, 내 선호를 통해서 나다움을 찾아야 돼요. 나다운 게 뭔지 몰라요. 나다운 게 뭐야? 나다움이라는 거는 오직 이 규칙과 규범을 잘 지킨 나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나다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일 수는 있어요. 어떤 걸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일 수는 있어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일 수 있어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만 하고 있다 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지고 내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나오려고 하면 내가 자기감을 회복하고 나다움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제 완벽하지 않은 거, 통제할 수 없을 때 오는 그 감정, 그 감각에 머물러서 그걸 내가 자꾸만 조금씩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 가셔야 되고요. 이 노력을 하는 순간에 그걸 자꾸 마주할 거거든요. 그걸 늘려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감각에 자꾸 집중해야 되고, 세 번째는 내 선호에 집중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내 감정을 찾아가서 나다움을 자꾸만 회복하고, 나다움이 뭔지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고 회복하려는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고민만 하시면 안 돼요. 고민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회복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박적 성격 구조가 자존감이 어떻게 무너지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고,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마음마루였습니다.